일단 제가 이거 지금 노트북으로 원컴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채팅을 체크를 못해요. 그리고 채팅이 올라오는 게 딜레이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채팅이 많은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레인보우 지표를 끄고 방송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이미 이제 공개돼서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거 시간하고 높이만 제가 얘기를 드리면 굳이 레인보우 지표가 열려있지 않아도 관계는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공개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채팅하기 뭐 버거운 상황이면 1번이라도 한번 쳐줘 보세요. 누가 방송을 보는지. 안녕하세요, 한님. 네, 그런 거 좀 체크를 좀 해볼 테니까. 어차피 점심시간, 뭐 끝나는 시간인지 시작하는 시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이제 업무에 워낙 체불에 바쁘실 거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 입안에 좀 보철물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좀 지장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임플란트가 끝날 때까지는 이 부분이 조금 일상생활에 적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는 시간 이외에는 좀 끼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던 핵심이 뭐냐면, 여기의 높이 4시간 봉 신세계였었는데 요 높이를 못 맞췄다. 지금 뭐 진보라죠. 진보라서 못 맞춰갖고 우리한테 얘가 1, 2 혹은 A, B, 그 다음에 C의 1, 2, 3 혹은 3의 1, 2, 3으로 확장이라는 거를 어, 역용하기는 힘들잖아요. 보통 이제 오파 상승인 척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과거에는 프랙탈에서도 요 높이,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이파가 좀 짧게 나온 케이스지만, 요 높이와 동일한 높이를 맞추고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과거에 대한 프랙탈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을 완벽하게 여기까지는 일치하는데, 일치하는 부분이 지금 아직 높이를 못 맞췄기 때문에 얘가 A파의 과정이지 않느냐라는 함정의 의심을 저번 시간에 해봤던 거고요. 그래도 나는 롱 자리에 오면 롱을 치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제 생각에는 요게 이제 A파가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 부분에서 요런 형태의 A파가 다시 나오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수렴으로 진행하면서 여기서 신색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과거에 대한 프랙탈에서는 초록이 아니라 노랑의 높이를 세 번째 타고 넘으면서, 세 번째 타고 넘는 거는 우리가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세 번째 많이 타고 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이게 이게 A, BA, BB, BC, C 세 번째 돌파는 다음 구간으로 상승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프랙탈에서도 여기서 세 번째 골크해주고 죽었거든요. 직전에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그래서 뭐 비슷한 성격으로 수렴을 하다가 죽지 않을까 하는 게 몇 번의 방송에서의 시황이었었잖아요. 과거랑 틀린 점이 발생이 됐죠. 뭐냐면 요 높이에 관한 거예요. 여기가 초록인데 4시간 봉, 여기가 노랑을 이제 타고 넘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던 게, 여기 이미 A, BA, BB, BC, 여기 C파 차례잖아요. C파, 그죠? 과거에는 이게 아니라 A, BA, BB, BC,
G 세 번째 골크하고 죽는 형태. 그죠? 여기서 노랑이 아니라 지금 떨어져서 초록을 맞췄죠. 초록을 맞춰서 이 가능성이 생겼어요. 얘 얼마? 이것도 이제 73,800을 돌파한다라는 거를 주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1, 2, 3, 4, 5파가 되기 위해서 3파의 돌파는 필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72,131을 돌파할 수도 있는 파동을 생각해서 매수를 잡았던 거고요. 매수는 여기다 이제 제가 좀 잘 때 걸어놓고 잤거든요. 여기 한 210, 67,210 정도 평단이고 1대1은 이미 68,050인가? 예, 1대1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상황을 좀 보고 얘가 왜냐면 지금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요게 이제 떨어진 거, 그 다음에 A, B, C, P, 그 다음에 1, 2, 3, 4, 5. 그죠? 이게 더 설득력이 있죠. 왜? 얘가 A고 얘가 BA라고 한다면 BB가 ABC 형태로 떨어지고 BB에서 해줘야 될 걸 못했죠. 얘를 기준으로 하는 얘는 이탈하지 않는데 얼마? 66,156은 이탈하지 않는데 지표상에는 이탈을 하는 우리 뭐라 그래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잖아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죠? 그래도 1차적인 진입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USDT가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4시간 봉에서 여기 이제 노란의 높이와 초록의 높이가 남았다. 그래서 부파의 하락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예상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노랑을 맞춰 놓은 상황에서 여기 없었던 게 뭐예요? 가치는 높이지 못하는데 지표상으로는 높인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 그죠? 거꾸로 하는 게 비트코인 차트잖아요. 얘는 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4시간 봉에서. 근데 1시간, 2시간, 4시간 이하 봉에서 안 떴어요. 그래서 한 번쯤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1차 매수를 했던 근거고 1차 매수가 아니라 뭐 선진입을 했던 근거,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했던 근거고 두 번째는 나머지 비중은 이게 뭐 갑자기 이탈을 했는데 다이버전스를 무산시켰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저는 들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1대1 했던 비중도 여기잖아, 요 자리잖아,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얘를 이탈하지 않고 가격이 이탈하지 않는데 지표는 이탈하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을 때 재매수를 할 생각이야. 그리고 그림은 왜 이렇게 그려져 있냐면은 요거는 이제 히든하다가 아니라 레귤러하다. 그죠? 레귤러 상다. 가격은 이탈했는데 지표상을 이탈하지 못하는 두 가지 케이스 다 진입이 가능한 케이스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72,132의 돌파를 목표로 할 거고 근데 어느 와중에도 또 1대1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추세선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추세선은 지금 직전의 고점 73,880과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얘랑 걷었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 추세선이에요. 왜? 얘가 A고 얘가 BA다 하면은 고점과 BA를 연결하는 선이 그죠? 분명히 뭐 BC든 BB의 과정이든 뭐 영향을 주는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닿을 때나 돌파할 때나 그렇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돌파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요 정도 좀 안 먹더라도 요 정도에서 시원봉상에서 뭐 다이버전스 한 번? 아니면 뭐 한 번 하고
두 번 정도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정리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쇼타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숏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내려오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그죠? 내려오면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고. 그게 트레이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방향을 다 발라먹는다는 게 이런 작은 시간 프레임에서는 얘네들이 그렇게 해주진 않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때, 운이 좋을 때. 여러분들 뭐 가위가위보에도 10판 연속으로 이길 때도 있잖아요. 운이 좋을 때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 실력이 있어갖고 연속으로 이겼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도박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 방향도 내가 이 큰 구간에서 보고 있는 방향이 뭐 지금 이렇게 상방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큰 구간에서 얘는 어차피 여기 올라와서 얘를 돌파 못하고 떨어질 것이야. 떨어지는 게 얘랑 피보나치 비율에서 재반등을 하게 돼서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게 이거보다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우세는 숏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숏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어디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기다려야죠. 그죠? 여기서가 숏을 칠 자리고, 그죠? 여긴 아니다라는 이유.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도 뭐 해볼 수 있는 자리는 있어요. 숏이 뭐냐면 얘가 지금 여기 타고 넘는 높이가 초록이 됐잖아요. 그러니 초록으로 골크 떨어지려면 만약에 얘가 얘를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떨어지는 파동이에요. 그러면 이 파동이 초록을 타고 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초록보다 낮은 렌지 노랑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보고. 그죠?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갖고 숏은 보려면 일단 피보나치 비율은 나와야 되죠. 단기 숏을 보겠다. (7만대) 근처로 오는데 4시간 봉이 노랑이 초록을 골크하는 것을 위협한다. 골크하면 도망 나와야지. 혹은 7750을 돌파되면 도망 나와야지라는 피보나치 비율 안에서의 1.6대1 정도 보상 비율의 근거가 있다라고 들어갈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 파동을 기대해서 숏을 쳤다가 여기서 스위칭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다.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일부러 안쪽에서만 좀 방송을 켰는데 호응 없으면 다음에 방송, 제가 이제 왜 방송을 하냐면은 6월 1일까지 방송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6월 4일로 좀 연기가 됐어요. 그래갖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공유하자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켰는데 뭐 이 안에서도 호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방송을 해야 될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뭐 어차피 트레이딩에 대한 결정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참여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참여 없으면 제가 딱히 이걸 해야 될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여러분들이 제 코드를 지금 쓰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이 방에 있다라는 거 하나뿐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방에 계실 자격이 없는데도 제가 이분은 평상시에 되게 질문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이 방으로 초대해 놓으신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참여도가 나눠지게 되면 이 안에서 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또 예전처럼 멤버십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 참여 안 하셔도 되는데 필요하시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보세요.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에야 뭐 멤버십 제가 뭐 생각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비트코인 선물을 트레이딩을 해야 될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자리는 충분하게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이면 6월 4일 전까지는 분명히 뭐 되든 잘못되든 간에 판단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 제가 지금 선물 비트코인 포지션을 잡아야 될 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간에 BNB는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가 노랑이기 때문에 노랑을 맞춰서 갈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얘가 A, B, A, B, B, C, C, 1, 2 혹은 A, B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얘의 높이는 작은 이 얼마? 580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 높이가 노랑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얘의 높이도 하나 있죠. 노랑과 초록. 이게 부러뜨림으로써 장기적으로 상승을 보는 입장에선 더 좋아요. 왜? 맞출 자리가 노랑 2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랑 다음에 초록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추세선이 있는데, 하나는 A파와 혹은 1파와 3의 1파, 3의 3파를 연결한, 혹은 A파와 C의 3파를 연결한 이 추세선에 대한 지지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게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패턴의 형태로.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좀 쉽소였고, 요 구간을 나누는데 이 조정의 끝은 여기잖아요. 명확하게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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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그 다음 세 번째 탑은 없는데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2파가 마무리된 시점과 4파가 마무리된 시점을 연결한 추세선인데, 또 요게 또 강한 지지로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5파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죠? 요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비트코인 얘기처럼 한 파동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가더라도, 그죠? 여기 아니면 여기, 뭐 여기에 상관관계는 제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얘는 요 안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떴는데 요거는 다이버전스 안 떴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막 위험하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상승만 좀 받쳐주게 된다면 사토시 차트는 이제 언제 가도 관계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바늘 익절을 610 위에서 걸어놓고 익절했던 부분을 600원대 초반에서 다시 진입을 했어요. 명백하게 따지면 593원 정도에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코인 선물 2배인데 그거를 머리 끝에서 팔고 발끝에서 잡고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정도 구간 세부 파동에서 반을 줄였다 샀는데 어느 정도 수량이 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실패한 투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과 전략이 있을 거니까. 링크는 좀 되게 아쉬워요. 근데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골크가 되면 C파가 아니다라는 거죠. 골크가 되면 얘는 기대할 수 있는 게 1, 2, 3, 4, 5밖에 없어요. 이거 무의식적으로 제가 열어놨는데 죄송합니다. 골크가 되면 요 1, 2, 3, 4, 5파 맞추는, 그러니까 얘 A, B거든요. 그냥 그건 C에서 C든 상과 똑같아요. 얘 뭐 비벼도 되고 안 비벼도 되고 상황에 따라 더 올라갔다 떨어져도 되고. 그러면 요게 일단 1, 2, 3, 4, 5 제 가능성, 그 부분만 트레이딩을 해도 뭐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 자리에서 봤으면 이미 굉장히 50% 이상 수익이 됐을 뿐인데, 근데 그때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게 좀 깨져졌으면 좀 기대했던 건데 그건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피풀이 요 선을 근자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레인지 아래인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요 높이와 같은 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좀 기대를 했던 거는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었었는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맞춤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서 익절을 했는 건 중요하지 않고 재진입을 원한다면 내가 생각했던 기준을 자리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 봤을 때 이 정도가 5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떨어지면. 근데 뭐 이게 이렇게 됐다가 뭐 떨어지는 거 뭐 이렇게 맞추고 가면 이게 요래도 한 50% 될 것 같거든요. 떨어지는 10파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그거는 링크도 마찬가지예요. 40%. 근데 그런 게 이제 맛있는 코인들을 선별해야 되는데,
제가 사정상 코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러니 하고 뭐 6월 4일 이후로 정말 뭐 차트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다시 멤버십도 열고 여러분들하고 시즌3도 같이 할 수 있는, 그 시즌3는 코인을 에만 기반으로 두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코인은 저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황에서는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제가 키움증권 그 무료 수수료 그거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기회를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코인도 자금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테슬라 잡는 위치에 왔을 때 테슬라를 시작으로 테슬라에 몰빵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시작으로 뭐 여러 가지 미국 주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부파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종목이 어떤 상품이 단기간에 빠르게 큰 수익을 줄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갖고 분할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비트코인 숏장이 오면 숏만 치면서도 재밌게 그 정도 내가 선물 트레이딩을 해도 되는 비중을 남겨놓고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트코인 점유율 부분이 있는데 4시간봉 1봉 보면은 세 번째를 못하고 넘었어요. 2파를 제외하고 9파 상승으로, 그러니까 요 4파가 세 번째 타고 넘는 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요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얘 올라갈 때 비트코인 올라가잖아요. 요거는 떨어졌다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거를 좀 보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거를. 그래서 그렇게 맞추고 가면 목표가 얘의 돌파예요. 57%의 돌파니까 그거는 반대로 얘기해서 잘하면 73,800의 돌파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좀 얘가 오히려 노랑에서 세 번째 타고 넘는 게 아니라 초록으로 부러졌기 때문에 얘는 BB 혹은 C파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고, 그 가능성을 맞추는 자리고, 이 맞추는 자리가 BA라고 할지언정 73,800을 돌파할 가능성이 오히려 좀 커졌다라고 생각. 이게 부러졌기 때문에 이제 숏을 봐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방송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레인보우 지표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혹은 이제 과거에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 시즌 3나 멤버십이 생겼을 때 같이 레인보우 지표로 연구하면서 텔레그램 방이나 소통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내가 혼자 보지 못할 때는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룹 형태에 움직일 수 있는, 나 혼자 코인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다 보지 못한다면 좀 같이 좀 업무를 나눌 수 있는, 그죠?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